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업 현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삼척 세천년 도로 일대에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시설도 확충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60년 후면 도내 16개 시군이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인데 정부 예측보다 물 부족이 훨씬 심각합니다. 사업이 부진한 동해 망상 3지구에 세계적인 호텔그룹 관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보여 기대감이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원도는 매일 동해안 시군 한 곳씩을 돌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사 방식과 정보 공개를 두고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동해시 묵호항의 어판장, 이른바 장치로 불리는 벌레 문치가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른 한 마리를 포를 떠 스티로폼 상자에 담습니다. 수산물에 방사능 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 채취 과정입니다. 춘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오드와 세슘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의뢰한 검사는 빨라도 오후 3시쯤에야 강원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춘천까지 시료를 옮기는데 2시간가량 걸리는 데다 검사에도 4시간에서 5시간이 또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9월 중순부터는 정보 공개 시점이 조금 빨라질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바로 방사능 검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방사능 검사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 고성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와 강릉 수산자원연구원에 각각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방사능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매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하고 나서 해주니 좀 우리 같은 거는 또 기분이 좀 안 좋네요. 다 하고 나서 통보를 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또 원전 오염수 관련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해류에 따라 오염수가 언제쯤 강원 동해안에 도달할지와 삼중수소 농도 같은 측정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시민을 알려주는 게 좋지, 확실하게. 오직 중요해나니까 손님도 안 오고 장사도 안 되고. 강원도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되도록 많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사능 관련 더 많은 정보를 도민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가 매일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우려와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삼척의 세천년 해안도로 일대는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지만 대형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관광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데요. 호텔 자리에 대규모 리조트 개발이 추진되고 관광시설 확충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을 닫은 지 10년이 넘은 대형 호텔. 한때 영화 촬영지로도 입소문을 타며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지만 지금은 흉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호텔을 다시 운영하려는 시도가 계속됐는데 번번이 무산됐다가 다행히 최근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서 대형 리조트를 운영 중인 업체가 호텔 부지를 사들였고 초호화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호텔에 있는 52,500제곱미터 면적에 172실 규모의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3,300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을 갖춘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민간 관광 숙박 시설이 될 텐데요. 대규모 숙박 관광 호텔 리조트 사업이 조성되어 있고 사업자가 유연지 조성 계획을 변경서를 금년 안에 제출이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인허가를 거쳐서 이와 함께 삼척시는 세천년도로 관광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문 닫은 호텔을 대신해 들어설 리조트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세천년도로의 관광시설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낡은 조각공원을 새롭게 재탄생시키기로 하고 내년 3월부터 2026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해 공간을 3곳으로 나누고 작품을 더할 계획입니다. 세천년도로 소망의 탑 선라이즈 명소화 사업은 80억 원이 투입돼 전망대를 포함해
100m 길이의 스카이워크와 경관 조명이 설치되며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리조트 건설과 관광시설이 확충되면서 정라진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다 죽어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뭐 상권들도 그렇고 유동 인구도 없고 비어 있는 가게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호텔이 좀 들어오고 나면 활성화가 돼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다. 관광 침체에 빠졌던 새천년도로 일대가 민간과 공공개발로 회복할 수 있을지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감사원이 전국의 물 부족 현상이 정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심각해질 거란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재 기후 위기를 반영하지 않고 2018년 이전 기후를 토대로 물 수급 정책을 세웠다는 지적인데요. 60년 후면 강원도에선 16개 시군이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폭우나 폭염, 가뭄 등의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 주변의 일상이 됐습니다. 논이 많이 없어졌어. 저는 여기 논이 많을 때는 물 저만큼 빼갔어. 가물은 가물어서 그렇고 올 때는 또 너무 많이 와서 그렇고.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태는 엉망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시행하는 물관리 기본계획이 2018년까지 한반도 기후를 토대로 작성돼 지금의 기후 위기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감사원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합의체 IPCC의 최신 시나리오를 적용했더니 해마다 6억 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예측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강원도는 2071년 원주를 시작으로 2080년이면 16개 시군으로 물 부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철원에서는 한 해 1,585만 톤, 원주 727만 톤, 횡성 380만 톤의 물이 부족하고 아예 정부 예측에도 없던 춘천과 강릉은 50만 톤 안팎이 감소하는 물 부족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주의 경우 작년 한 해 수돗물 사용량이 4,600만 톤이었던 걸 감안하면 연간 2달치가 모자라는 셈입니다. 횡성, 영월, 평창 등 12개 시군에선 농업용수 부족이 뻔히 예상되지만 용수 개발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은 물이 충분하다. 농어촌 공사는 정부 예산을 받기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과 관련돼 있어요. 저수지로 예를 들면 비교를 하자면 용량이 좀 커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가뭄 때 조금 더 또 대비가 조금 더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높이다 보면은 그 예산이 비용 투자 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평가 대상국 64개 중에 대한민국이 60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재앙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정부 부처에 개선 조치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강원도와 각 시군도 저수지와 상하수도 사업을 점검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한때 우리 땅에 번창했던 많은 절들은 화재나 외세 침입, 전쟁 등으로 소실됐습니다. 강원도 내에도 이렇게 사라진 사찰이 많은데 남은 절터를 발굴할 때마다 귀한 유산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강원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강원 사찰의 폐사지를 홍한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미천골 초입의 옛 절터 양양 설리먼지. 산사태로 절터가 묻힌 지 900년 동안 모습을 감췄다. 1965년에야 유물들이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홍각선 사이의 승탑과 탑비, 3층 석탑, 석등이 복원됐는데 석조문화재 4점 모두 보물입니다. 1948년에 발견된 설리먼지 동종은 6.25 전쟁으로 파괴돼 일부 파편만 남아 국립춘천박물관 등에 보관되는 등 역사의 비극도 담겨 있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파손된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지난 2015년에는 신라 불교 미술의 정수, 금동 보살 입상도 발굴됐습니다. 보살상과 받침대인 대작과지 둘을 합한 높이가 50cm가 넘습니다. 5년이 넘는 보존 처리 끝에
최근 처음으로 원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절터에서는 2016년 발굴 조사 과정에서 높이 35cm의 청동 물병 2개가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보물 지정을 추진할 정도로 시기나 형태 면에서 가치가 뛰어납니다. 최근에는 삼척 흥전리 사지라든가 양양의 설리문지라든가 또 진전사지, 최근에는 우리 동해의 원사마사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대규모 사찰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폐사지는 도난 등의 피해도 겪었습니다. 강릉시 구정면 너른 평야 한가운데 높이 5.4m로 우뚝 솟은 2개의 돌기둥. 우리나라 단간지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보물 굴산사지 단간지주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범일국사가 창건한 굴산사터에는 역시 보물인 굴산사지 승탑도 있습니다. 승탑 아래에는 500나한 등이 모셔져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도난당했습니다. 원주 법천사지의 국보지광국사탑은 화려한 아름다움 때문에 112년 동안 일본과 서울, 대전 등을 거치다 최근에야 고향에 환지본처했습니다. 부재를 계속 가지고 있는 자체도 부담이고, 그리고 이미 그때는 법천사지로 간다는 게 정해졌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가 아닐까 싶어서. 천년의 세월을 견딘 폐사지의 석조들은 현란한 조각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며 조상들의 손때와 발자취가 서린 강원도 역사 문화의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시 일반 전세버스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도 학교에 가중처벌이 없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경찰청과 전세버스 공제조합, 손해보험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초등학교 체험학습 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도 학교 측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초등학교 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체험학습 취소 사태가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경찰청이 한시적 단속 유예 정책을 발표했지만 사고 발생 시 대책이 없다는 불안이 학교 현장에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그룹 관계자들이 동해 망상지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스티브 백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아시아 퍼시픽 호텔 개발 부사장을 비롯한 메리어트 호텔 관계자들은 오늘 동해 망상 3지구 개발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티브 백 부사장은 앞으로 호텔 설계와 시공 등의 과정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메리어트가 서울 반포와 동대문, 제주에 이어 동해 망상 지역에 국내 4번째로 JW 메리어트 리조트 앤 스파를 런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이전하는 강릉 경포대 초등학교 부지 일대에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식회사 B&T 파트너스는 오늘 오전 업무 협약을 맺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 사업으로 경포대 초등학교를 포함한 안현동 일대 6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4층, 887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는 라군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경포대 초등학교는 현 위치에서 300m가량 떨어진 강릉시 저동 현대아파트 부근으로 규모를 줄여 신축 이전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강릉 영동대와 조직위원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릉 영동대는 대회 기간인 내년 1월 19일부터 보름간 출전 선수와 대회 운영 인력 800여 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봉사 참여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강릉과 평창 일대에서 80여 개 나라, 1,900여 명의 선수 등 15,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입니다. 강릉시가 시승격 68주년을 기념하는 강릉 시민의 날 행사를 내일 개최합니다. 강릉시는 내일 오전 직원 원래조회에서 더 큰 강릉, 더 따뜻한 강릉이라는 주제로 강릉 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갖고 심규삼 전 강릉 소방서장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34명의 산불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또 오후엔 강릉 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제68주년 강릉 시민의 날 축하 행사를 열어
강릉 연탄은행 부대표를 지낸 왕종배 전 강릉시 의원에게 강릉 시민 대상을 수여하고 공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 진로교육원 입구에 있는 신형복채 글씨가 새겨진 대형 기념석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체 비용이 적지 않게 들고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 기념석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